일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3조 원을 쏟아부은 거대 위성이 80kg짜리 한국 위성 앞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위성 경쟁에서 실제 태풍이 들이닥쳤습니다. 일본, 중국, 인도 전부 구름에 막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이 태풍을 10초 만에 뚫어버렸습니다. 12개국 20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대반전,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캐서린 로웰 아시아 태평양 재난감시 위성 네트워크 실무평가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도국이 결정되죠. 그런데 방금 일본의 3조 원짜리 위성이 태풍 앞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컨벤션홀 오전 9시. 회의장 천장이 너무 높아서 제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돌아왔어요. 12개국 대표단이 모였고 전문가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맨 앞줄 평가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죠. 화면에 뜬 프로젝트 이름 APDSN. 아시아 태평양 재난감시 위성 네트워크. 태풍이 오면, 지진이 나면, 쓰나미가 밀려오면 실시간으로 위성 영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나라 기술이 중심이 될지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점수를 매기는 사람이었죠.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중요한 평가를 앞두면 제 손은 얼음장처럼 식었죠. 회의장 스크린에 일본 위성 시뮬레이션 영상이 떴습니다. 거대한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선명한 영상이 쏟아졌어요. 참석자들이 감탄사를 흘렸죠.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일본이야, 이런 게 안전한 기술이지. 재난 대응은 숫자보다 확실성이에요. 값싼 약속은 재난 때 사람을 죽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7년 전 일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남아시아 대형 사이클론. 저는 국제기구 파견 실무자였습니다. 어느 아시아 하청업체의 위성 데이터가 지연됐고 오류가 났어요. 현장 구조 판단이 꼬였죠. 그리고 저 혼자 책임을 뒤집어 썼습니다. 커리어가 그 자리에서 박살났어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엔 이 문장이 박혔죠. 아시아의 값싼 기술은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배신한다. 저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확실한 것만 믿겠다고요. 회의장 뒷문이 열렸어요. 마일스 크레인이 들어왔습니다. 45살 APDSN 본부 고위 실무자. 그리고 제 과거 멘토였죠. 아니, 제 커리어를 망친 장본인이었어요. 7년 전 그 사건 때 마일스는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승진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마일스가 제 옆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캐서린, 이번 평가 너무 솔직하면 곤란해질 수도 있어.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냥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뿐이에요. 마일스는 제 어깨를 톡 두드렸죠. 그래, 그렇게만 하면 돼. 데이터만 보면 되는 거야. 그는 다시 뒷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손바닥이 미세하게 젖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불길한 기운이 흘렀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을 지웠습니다. 오늘은 그냥 평가만 하면 돼, 캐서린. 회의장 조명이 약간 어두워졌어요. 본격적인 발표가 시작됐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발표국은 일본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일본 대표단이 일어섰습니다. 타치바나 아키라 52살 일본 우주정책 대표. 그는 회색 정장에 파란 넥타이를 맸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타치바나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죠. 평가 항목을 하나씩 점검했어요. 정밀도, 안정성, 신뢰성, 대응 속도. 제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재난감시는 결국 정밀도와 신뢰. 일본이 이길 거예요. 타치바나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단어 하나하나가 무게감이 있었죠. 우리 일본은 50년 우주 개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치급 후속 위성은 0.25m 해상도를 자랑하죠. 12년 개발 3조 원 투자. 세계 최고 수준의 광학 센서입니다.
스크린에 선명한 영상이 떴어요. 도쿄 거리가 너무 세밀하게 보여서 자동차 번호판까지 읽힐 정도였죠. 회의장이 박수로 흔들렸습니다. 저도 숨이 막혔어요. 이건 정말 완벽했습니다. 타치바나는 미소를 지었죠.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재난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건 정밀도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맞아, 그래, 이런 게 안전한 기술이야. 제 머릿속 과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7년 전 사이클론 때 데이터 지연, 현장 혼선, 제 커리어 박살. 그리고 그때부터 제 신념이 됐죠. 값싼 약속은 재난 때 사람을 죽인다. 저는 아시아 기술에 대한 편견을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일본 발표가 끝났어요. 박수가 쏟아졌죠. 저는 평가 항목에 체크를 했습니다. 정밀도 만점, 안정성 만점, 신뢰성 만점.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익명 메시지였습니다. 이번 평가 누군가 점수 방향을 정해놓고 움직입니다. 당신이 열쇠예요. 저는 화면을 꺼버렸죠. 손이 떨렸습니다. 뭐야 이게? 누가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지? 하지만 저는 생각을 지웠어요. 집중해, 캐서린. 오늘은 그냥 평가만 하면 돼. 회의장 조명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쉬는 시간이 선언됐죠. 사람들이 복도로 나갔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마일스였어요. 그는 저를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갔죠. 낮게 속삭였습니다. 캐서린, 너 7년 전 그 사건 기억나지? 내가 뒤집었었잖아. 내가 도와준 거야.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마일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변수를 제거하면 그 기록 세상에 안 나가. 알겠어? 그는 제 어깨를 톡 두드리고 가버렸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어요. 변수를 제거하라고. 무슨 뜻이지? 7년 전 기록을 막아준다고.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거울 속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캐서린, 정신 차려. 오늘은 그냥 데이터를 보고 평가하면 돼. 그게 다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갔죠. 2부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다시 앉았을 때 제 심장은 아직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일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변수를 제거하면 기록을 막아준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지 말자, 지금은.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추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타치바나가 다시 단상에 섰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자신감으로 빛났죠. 우리 위성은 50년 축적된 기술의 정점입니다. 1970년대 첫 위성 발사 이후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죠. 다이치급 후속은 그 모든 노하우가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스크린에 일본 우주개발 연역이 떴어요. 1970년 오스미 위성부터 시작해서 수십 개의 성공 사례가 나열됐죠. 타치바나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12년 개발 기간 3조 원 투자.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알고 계시죠? 재난 감시는 도박이 아닙니다. 확실성입니다. 그 말에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여러 나라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맞아, 재난은 확실성이야. 타치바나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우리 위성은 0.25m 해상도로 지상의 모든 것을 포착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피해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죠. 어떤 건물이 무너졌는지, 어느 도로가 끊어졌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재난 대응의 핵심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평가 노트에 추가로 메모했습니다. 정밀도 최고 수준, 신뢰성 검증됨 50년 역사. 제 마음속에서 확신이 더 굳어졌죠. 이게 맞아, 이런 기술이 사람을 살려. 그때 제 머릿속에 7년 전 장면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2018년 11월 남아시아 대형 사이클론. 저는 국제기구 긴급 대응팀 실무자였어요. 사이클론이 방글라데시 해안을 덮쳤고 우리는 위성 데이터를 기다렸죠. 그런데 아시아 하청업체 데이터가 3시간 지연됐습니다.
영상 품질도 엉망이었어요. 구름 때문에 반은 안 보였고 좌표도 틀렸죠. 현장 구조팀이 엉뚱한 곳으로 갔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회의실에서 책임 추궁이 시작됐죠.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캐서린, 당신이 데이터 검증 책임자 아니었나요? 왜 확인하지 않았죠? 저는 변명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 데이터를 믿었으니까요. 그 업체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저 혼자 책임을 뒤집어 썼습니다. 마일스는 그때 저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제 위에서 승진했죠. 그리고 제 커리어는 그 자리에서 끝났어요. 7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특히 그때 제가 스스로에게 한 다짐이요. 아시아의 값싼 기술은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배신한다. 다시는 그런 기술을 믿지 않겠다. 확실한 것만, 검증된 것만 믿겠다. 그래서 저는 일본을 믿었어요. 50년 역사, 3조 원 투자, 검증된 기술. 이게 확실성이었죠. 타치바나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는 손뼉을 치면서도 제 과거를 되씹었죠.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익명 메시지였어요. 셀린 바우어, 국제기술 전문 기자입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조작 시도가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조작 시도? 이게 무슨 소리지? 메시지가 하나 더 왔어요. 회의장 밖 카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10분만 시간 주세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죠. 마일스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단 무시하기로 했죠. 지금은 평가에 집중해야 해.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다음은 중국 대표단 발표입니다. 중국 대표 거직루가 일어섰습니다. 49살 냉정한 현실주의자. 그는 검은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맸고 표정은 무표정했어요. 거직루의 발표는 간결했습니다. 우리는 실용성을 중시합니다. 비용 대비 효율, 빠른 배치, 대량 생산. 이것이 중국 기술의 강점이죠. 스크린에 중국 위성 네트워크가 떴어요. 수십 개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많지만 품질은 어떨까? 재난 상황에서 정말 작동할까? 거직루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동남아 여러 국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실전 검증이 끝났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전 검증이라고 해봤자 평상시 데이터겠지. 진짜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발표가 끝났어요. 박수는 일본 때보다 작았죠. 저는 평가 노트에 간단히 적었습니다. 중국 실용성은 인정하지만 정밀도 부족. 재난 감시 주도국으로는 부적합. 쉬는 시간이 다시 선언됐어요. 사람들이 복도로 나갔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38살쯤 돼 보이는 서양 여성이었죠. 검은 바지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셀린 바우어입니다. 국제기술 전문 기자죠. 메시지 받으셨나요? 저는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셀린이 주변을 둘러보고 낮게 말했어요.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밖에서 이야기해요. 저는 망설였죠. 하지만 셀린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만요. 우리는 회의장 밖 작은 카페로 갔어요. 셀린이 커피를 주문하고 저를 구석 자리로 이끌었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캐서린, 이번 평가에 누군가 개입하려 합니다. 점수를 조작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시죠? 셀린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내부 문서 일부를 보여줬죠. 이메일 대화 기록이었습니다. 마일스 크레인의 이름이 보였어요. 변수 제거, 일본 우선, 한국 배제.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뭐죠? 셀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누군가 이번 평가 결과를 미리 정해놓으려 합니다. 당신이 평가관이니까 당신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저는 손이 떨렸죠. 마일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변수를 제거하면 7년 전 기록을 막아준다.
셀린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캐서린. 진실을 택할 건가요? 아니면 협박에 굴복할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회의장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셀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캐서린, 기억하세요.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7년 전 상처, 마일스의 협박, 셀린의 경고. 모든 게 뒤엉켜 있었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캐서린, 넌 평가관이야.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면 돼. 그게 다야. 저는 깊게 숨을 쉬고 회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발표가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오후 2시 리셉션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장 옆 라운지에서 간단한 다과회가 열렸어요. 각국 대표단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구석에 서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직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셀린의 경고, 마일스의 협박, 그리고 제 과거. 모든 게 뒤섞여 있었죠. 그때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4명의 동양인이 들어왔어요. 검은 서류 가방에 KAIST라고 적혀 있었죠. 한국 팀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쳐다봤어요. 국가 프로젝트의 대학 연구소. 제 머릿속에서 편견이 자연스럽게 발동했습니다. 아시아 값싼 기술의 전형이네. 대학 연구소가 뭘 할 수 있겠어? 한국 팀 중 한 명이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41살쯤 돼 보이는 남성이었죠. 검은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캐서린 로엘 평가관님. 저는 서도윤입니다. 한국 KAIST 군집 초소형 위성 시스템 책임자죠. 저는 예의상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악수는 단단했어요. 반갑습니다, 서 박사님. 서도윤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명함을 건네고 짧게 말했죠. 내일 발표 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 팀 쪽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서도윤 박사 군집 초소형 위성 시스템. 초소형이라고? 제 머릿속에서 비웃음이 올라왔어요. 재난 감시에서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야. 정밀도와 신뢰성이지. 작은 위성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제 옆에 궈직루가 다가왔습니다. 중국 대표였죠. 그는 한국 팀을 보고 작게 웃었어요. KAIST 대학 연구소네요. 예산도 작고 팀도 작죠. 변수도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변수가 아니에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결정될 겁니다. 궈직루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일본이 이길 거예요. 우리도 인정해야죠. 그들의 정밀도는 최고니까요. 저는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래, 일본이 이길 거야. 확실성, 신뢰성, 검증된 기술. 이게 재난 감시의 핵심이니까. 라운지 반대편에서 한국팀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도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확인하고 있었죠. 다른 팀원들도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작은 팀, 작은 예산, 작은 위성. 재난 감시에서 중요한 건 작은 게 아니야. 제 머릿속 7년 전 기억이 또 떠올랐습니다. 아시아 하청업체에 지연된 데이터. 현장 구조팀의 혼선. 그리고 제 박살난 커리어. 저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확실한 것만 믿겠다고요. 그래서 한국팀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아시아 값싼 기술이었어요.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서도윤이 다시 제게 다가왔어요. 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죠. 캐서린 평가관님. 저는 돌아봤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서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재난은 맑은 날에 오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깐 멈칫했죠. 무슨 뜻이지? 서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재난은 맑은 날에 오지 않는다. 홍보문구네. 뻔한 말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팀은 그냥 참가하러 온 거겠지. 진짜 경쟁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질 거야. 리셉션이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켰죠. 내일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했습니다. 일본, 중국, 인도, 한국, 호주. 5나라가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일본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50년 역사 3조 원 투자 0.25m 해상도. 완벽했어요. 이게 확실성이야. 중국 자료도 봤죠. 실용성, 빠른 배치, 대량 생산. 나쁘지 않지만 정밀도가 부족해. 그리고 한국 자료를 열었습니다. 초소형 위성 14기 군집, 총 4,200억 원, 재방문 35분.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4,200억? 일본의 7분의 1도 안 되네. 초소형 위성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재방문 35분이 뭐가 중요해? 재난에서 중요한 건 정밀도지 속도가 아니야. 저는 한국 자료를 덮었습니다. 내일 발표 때 형식적으로 듣고 점수만 매기면 돼. 진짜 경쟁은 일본과 중국이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마일스의 협박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변수를 제거하면 7년 전 기록을 막아준다. 그리고 셀린의 경고. 진실을 택할 건가요? 아니면 협박에 굴복할 건가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캐서린, 넌 평가관이야. 그냥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면 돼. 그게 다야.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뭔가 제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발표를 듣고 데이터를 보고 점수를 매기면 돼. 그게 다야.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전 9시 회의장. 본격적인 기술 발표가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저는 평가석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죠. 평가 항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밀도, 안정성, 신뢰성, 대응 속도, 비용 효율. 제 기준은 명확했어요. 재난 감시는 확실성이야. 검증된 기술만 믿을 거야.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각국의 기술 발표를 듣고 내일 실시간 시연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발표국은 인도입니다. 인도 대표가 일어섰어요. 저는 집중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제 평가의 핵심이 될 거예요. 인도 발표가 시작됐죠. 하지만 제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서도윤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재난은 맑은 날에 오지 않는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집중해, 캐서린. 오늘은 데이터만 보면 돼. 그게 다야. 오후 3시 45분 한국팀 발표 차례가 됐습니다. 인도와 호주 발표가 끝났고 마지막이 한국이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죠. 마지막 발표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박수가 터졌지만 일본 때보다 훨씬 작았어요. 서도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노트북 하나만 들고 단상으로 걸어갔죠. 다른 나라는 팀원 여럿이 함께 올라갔는데 서도윤은 혼자였어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발표 준비도 제대로 안 했네. 서도윤이 노트북을 연결하고 스크린을 켰어요. 첫 화면에 큰 글씨가 떴습니다. 군집 초소형 위성 시스템 14기 네트워크. 저는 평가 노트를 펼쳤죠. 형식적으로 듣고 점수만 매기면 돼. 서도윤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밀도 경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회의장이 술렁였죠. 저도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정밀도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서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재난 감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밀도가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제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어요. 뭐야, 이 사람. 재난 감시에서 정밀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도 안 돼. 서도윤이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14기의 초소형 위성 궤도가 떴어요. 각 위성은 80kg, 총 무게 1톤 120kg. 일본 위성 하나가 3톤이니까 14기를 합쳐도 3분의 1 수준이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작고 가벼워. 그래서 뭘 할 수 있는데? 서도윤이 말했어요. 총 개발비 4,200억 원. 일본의 7분의 1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걸 만들었죠.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재방문 시간 35분. 저는 그 숫자를 봤어요. 재방문 35분? 그게 뭐가 중요하지? 서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일본 위성은 같은 지점을 하루에 한 번 봅니다. 중국 위성은 3번 정도죠. 하지만 우리 14기 군집은 35분마다 같은 지점을 봅니다. 그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35분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루 24시간이면 35분마다라면 약 41번. 하루에 같은 지점을 41번 본다고. 서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재난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태풍은 1시간에 30km씩 움직이죠. 지진 후 건물 붕괴는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하루에 한 번 보는 위성으로는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제 머릿속에서 뭔가 찌릿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재난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골든타임. 저는 7년 전 사이클론이 떠올랐죠. 데이터 지연 3시간. 그 3시간 때문에 구조팀이 엉뚱한 곳으로 갔어요. 골든타임을 놓쳤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집중해. 지금은 정밀도가 중요해. 시간이 아니라.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서도윤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바통 터치 방식 연속 관측. 스크린에 14기 위성이 돌아가면서 같은 지점을 관측하는 애니메이션이 떴어요. 마치 육상 계주처럼 한 위성이 보다가 다음 위성에게 넘기고 또 다음 위성에게 넘기고 끊김없이 계속 이어졌죠. 서도윤이 말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24시간 연속 관측이 가능하죠. 태풍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제 손에서 펜이 떨렸어요. 사각지대가 없다고? 24시간 연속 관측? 그게 정말 가능한 거야? 저는 평가 노트에 뭔가 적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재난 감시에서 중요한 건 정밀도야. 아니야, 잠깐. 정밀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도 중요하지 않을까? 가끔 완벽한 사진 한 장보다 계속 보는 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제 생각을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아니야, 캐서린. 확실성이야, 검증된 기술이야. 일본이 맞아.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도윤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해상도 0.5m, 일본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건물이 무너졌는지 도로가 끊어졌는지 파악하는데 0.5m면 충분하죠. 그리고 우리는 35분마다 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0.5m면 충분하다고. 그게 맞는 말일까? 아니야, 정밀도는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지? 번호판까지 읽히는 완벽한 사진 하루에 한 장? 아니면 건물 붕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진 35분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믿어온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서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비용도 중요합니다. 일본 위성 하나가 고장나면 3조 원이 사라지죠. 우리는 14기 중 하나가 고장 나도 나머지 13기가 작동합니다. 시스템이 멈추지 않습니다. 회의장에서 몇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평가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죠. 왜 떨리지? 이건 그냥 한국팀 발표일 뿐이야. 일본이 이길 거야. 확실성, 검증된 기술. 그게 맞아.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서도윤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재난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끝이다.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저는 7년 전 사이클론을 또 떠올렸어요. 3시간 데이터 지연. 그 3시간이 사람을 죽였죠. 만약 그때 35분마다 볼 수 있는 위성이 있었다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을까?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마. 지금은 평가에 집중해. 서도윤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내일 실시간 시연에서 증명하겠습니다. 질문은 이후에.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도 없고 허세도 없고 그냥 단정하게 끝냈어요. 박수가 터졌지만 여전히 일본보다 작았죠. 서도윤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죠. 저는 제 평가 노트를 봤어요. 뭐라고 써야 하지? 한국 초소형 위성 14기 재방문 35분 사각지대 없음. 정밀도는 0.5m로 일본보다 낮음. 하지만 시간은 속도는 연속성은. 저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제 감정 상태를 정리할 수 없었어요. 무시해서 짜증으로, 짜증에서 불안으로. 지금은 불안이 제 마음을 휘감고 있었죠. 왜 불안하지? 이건 그냥 작은 위성이야. 일본이 이길 거야. 확실성이야.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캐서린, 넌 뭘 믿어왔던 거야? 정밀도? 아니면 확실성? 확실성이 뭐지? 하루에 한 번 완벽하게 보는 게 확실성일까? 아니면 35분마다 계속 보는 게 확실성일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선언됐죠. 사람들이 복도로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가 노트를 내려다보면서 생각에 잠겼죠.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리나 알 누아임이었어요. 39살 아랍에미리트 재난위성 담당 국장. 그녀는 검은 히잡을 쓰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리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캐서린, 혼란스러워 보이네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 중이에요. 리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국 발표가 당신을 흔들었군요. 저는 부인하려다가 멈췄어요. 리나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죠. 리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엔 정밀도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019년 우리나라에 홍수가 났을 때 깨달았죠. 완벽한 영상 하루 늦게 받는 것보다 조금 덜 완벽해도 지금 당장 받는 게 낫다는 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리나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죠. 재난에서 중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캐서린. 사람을 살리는 눈이죠. 그녀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제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시해서 짜증으로, 짜증에서 불안으로. 그리고 지금은 공포. 공포였어요. 제가 믿어온 기준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7년 동안 제가 쌓아온 확신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서 창문 밖을 쳐다봤어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앞바다가 보였죠. 푸른 하늘, 맑은 날씨. 저는 서도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재난은 맑은 날에 오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재난은 준비된 날에 오지 않는다. 구름 낀 날, 태풍 치는 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날에 온다. 그때 정밀도가 무슨 소용이지? 아무리 완벽한 렌즈라도 구름을 뚫지 못하면 소용없잖아.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실시간 시연. 그때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저는 회의장으로 돌아갔어요. 평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항목에 뭔가 적어야 했죠. 하지만 저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연필을 쥔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시는 사라지고 짜증도 사라지고 지금은 불안과 공포만 남았어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방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봤어요. 서도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재난은 맑은 날에 오지 않는다. 35분마다 본다. 사각지대가 없다. 저는 제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14기 초소형 위성 바통 터치 방식 재방문 35분. 그리고 제가 놓쳤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죠. SAR 합성 개구레이더. 광학 센서와 함께 탑재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SAR을 검색했습니다. 합성 개구레이더 능동형 센서 구름을 뚫고 관측 가능.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구름을 뚫는다고? 그게 정말 가능해? 저는 더 검색했습니다.
SAR 기술, 전천후 관측, 악천후에서도 작동. 그리고 한국 자료에 적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AI 퓨전 기술로 SAR과 광학 영상 결합, 악천후에서도 0.3m급 영상 생성.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악천후에서 0.3m? 일본 위성은 맑은 날에 0.25m인데 한국은 구름 낀 날에도 0.3m라고. 그게 정말 가능한 거야?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손이 떨렸죠. 아니야, 과장이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또 아시아 기술의 허세일 거야. 현장에서 배신할 거야. 저는 7년 전 사이클론을 떠올렸습니다. 된다고 했던 데이터가 3시간 지연됐죠. 현장이 엉망이 됐어요. 저 혼자 책임을 뒤집었었고요.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캐서린, 또 속지 마. 확실한 것만 믿어. 검증된 것만 믿어.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어요. 만약 진짜라면? 만약 한국이 정말 구름을 뚫는다면?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오전 9시 회의장. 오늘은 실시간 시연 날이었습니다. 각국이 자신들의 위성을 실제로 작동시켜서 보여주는 날이죠. 저는 평가석에 앉았어요.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긴장됐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실시간 시연입니다. 각국 위성이 실제로 관측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사위원장이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모두 창밖을 보시죠. 사람들이 창문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이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구름이 가득했죠.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태풍 구름대가 싱가포르를 덮고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로는 오늘 하루 종일 구름이 낄 거라고 하네요.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심사위원장이 계속 말했죠. 오늘 조건이야말로 재난 감시 위성의 실전입니다. 맑은 날 시험은 의미가 없죠. 진짜 재난은 이런 날에 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재난은 맑은 날에 오지 않는다. 서도윤의 말이 현실이 됐어요. 첫 번째 시연은 중국이었습니다. 궈직루가 노트북을 열었죠. 스크린에 위성 영상이 떴어요. 하지만 반은 구름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궈직루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구름 때문에 일부만 보이네요.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였어요. 인도 대표도 마찬가지였죠. 구름으로 거의 안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일본도 힘들겠는걸. 광학 위성은 구름을 뚫지 못하니까. 세 번째, 일본 차례였습니다. 타치바나가 자신 있게 일어섰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 약간 긴장이 보였죠. 스크린에 일본 위성 영상이 떴습니다. 맑은 지역은 선명했어요. 0.25m 해상도 완벽했죠. 하지만 구름 낀 지역은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타치바나가 변명했어요. 구름이 걷히면 즉시 관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건이 좋지 않네요. 심사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구름이 언제 걷힐지 아십니까? 타치바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상청 예보로는 내일 오후쯤입니다. 심사위원장이 고개를 저었죠. 재난은 내일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회의장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제 평가 노트를 봤습니다. 일본 위성 맑은 날엔 완벽하지만 구름 앞에서 무력. 재난 상황 대응 시간 불확실. 제 손이 떨렸어요. 제가 믿어온 확실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죠. 정밀도는 아름다워. 하지만 재난은 아름다운 날씨를 기다려주지 않아. 쉬는 시간이 선언됐습니다. 사람들이 복도로 나갔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때 마일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팔을 잡고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갔어요. 캐서린, 너 지금 뭐 생각하는 거야?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마일스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마일스가 낮게 속삭였어요. 일본 점수 깎지 마. 구름은 변수야, 기술 문제가 아니야.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구름은 변수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마일스가 제 어깨를 세게 눌렀어요. 캐서린, 7년 전 기억나지?
내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 내가 막아줄 수 있어, 그 기록. 하지만 내가 오늘 이상한 점수 주면 나도 모르는 일이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하게 나왔어요. 전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뿐이에요. 마일스가 비웃었죠. 데이터? 너 정말 순진하구나. 그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지 못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흘렀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캐서린, 넌 평가관이야. 진실을 봐야 해. 회의장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 차례였습니다. 서도윤이 단상에 섰어요. 노트북 하나만 들고 있었죠. 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과장도 없고 허세도 없었어요. 서도윤이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이 두 개로 분할됐어요. 왼쪽은 광학 영상, 오른쪽은 SAR 영상. 서도윤이 말했습니다. 마닐라 상공, 현재 태풍권 내부입니다. 광학 영상을 보시죠. 왼쪽 화면이 켜졌어요. 온통 회색, 구름으로 먹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죠.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서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이제 SAR 영상을 보시죠. 오른쪽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었어요. 선명한 영상이 떴습니다. 구름 아래 마닐라 시내가 보였어요. 건물, 도로, 강 모든 게 보였죠. 회의장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서도윤이 말했어요. SAR 원시 영상입니다. 구름을 뚫고 관측했죠. 하지만 해상도가 낮습니다. 약 1m급. 그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이제 AI 퓨전을 작동시키겠습니다. 광학과 SAR 데이터를 결합하죠. 화면이 깜빡이더니 10초 후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선명도가 확 올라갔어요. 건물 윤곽이 뚜렷했고 도로 차선까지 보였죠. 서도윤이 말했습니다. 0.3m급 영상입니다. 악천후에서도 생성 가능하죠. 시간은 10초.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10초. 10초 만에 구름을 뚫고 선명한 영상을 만들었어. 진짜야 이게. 제 머릿속에서 7년 전 트라우마가 터졌습니다. 또야 또 된다고 말하는 아시아 기술. 결국 현장에서 배신할 거야. 허세야 과장이야. 믿으면 안 돼. 하지만 제 눈앞에 증거가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영상. 구름을 뚫고 보이는 마닐라. 10초 만에 생성된 선명한 영상. 저는 제 평가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써야 하지? 이건 진짜야.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내일 또 봐야 해.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게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7년 동안 확신했던 기준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서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실시간 시연에서 연속 관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후에. 그는 과장 없이 거의 무심하게 말했어요. 단상에서 내려왔죠.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허세가 없었어요. 확신만 있었죠. 진짜 기술을 가진 사람의 확신. 저는 제 평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어요. 제 감정 상태가 완전히 무너졌죠. 불안에서 경계로, 경계에서 공포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허세가 없는 사람은 진짜일 확률이 높으니까. 과장하지 않는 기술은 현장에서 작동할 확률이 높으니까. 저는 자리에 앉아서 스크린을 쳐다봤어요. 여전히 마닐라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구름 아래 선명하게 보이는 도시. 10초 만에 생성된 기적. 재난은 맑은 날에 오지 않는다. 서도윤의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재난은 구름 낀 날, 태풍 치는 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날에 와. 그때 필요한 건 완벽한 정밀도가 아니라 구름을 뚫는 눈이야. 10초 만에 작동하는 기술이야. 35분마다 보는 끈질긴 눈이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일 연속 관측 시연. 그때 모든 게 결정될 거야. 저는 평가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한국 항목에 한 줄만 적었습니다.
구름을 10초 만에 뚫었다. 실시간 증명됨. 제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제 호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회색빛 하늘, 세차게 내리는 비, 흔들리는 야자수. 태풍이 싱가포르에 접근하고 있었죠. 저는 휴대폰으로 기상청 앱을 열었습니다. 태풍 11호, 초속 30m, 싱가포르 북쪽 200km. 예상 경로는 마닐라에서 싱가포르로. 저는 옷을 입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이야말로 진짜 시험이네. 재난 감시 위성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날.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창밖을 쳐다보고 있었죠.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렸어요.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태풍 11호가 우리 지역을 통과하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재난 감시 위성이 진짜 필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시연은 실전입니다. 회의장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도 평가석에 앉아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심사위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맑은 날 시연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재난은 이런 날에 오니까요. 각국 위성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도였습니다. 인도 대표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스크린에 위성 영상이 떴죠. 하지만 대부분 구름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일부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인도 대표가 말했습니다. 광학 위성이라 구름을 뚫지 못합니다. 구름이 걷히면 관측 가능하죠. 심사위원장이 물었어요.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은요? 인도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평가 노트에 적었어요. 인도 악천후 대응 불가, 재난 상황 무력. 두 번째는 호주였습니다. 호주도 비슷했어요. 구름 때문에 대부분 안 보였죠. 일부 지역만 부분적으로 관측 가능했습니다. 저는 평가 노트에 또 적었어요. 호주 부분 성공, 전면 재난 대응 부족. 세 번째, 중국 차례였습니다. 궈직루가 자신있게 일어섰어요. 우리는 다릅니다. 실용성을 중시하죠.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여러 위성 영상이 떴어요. 수십 개 위성이 동시에 관측하고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 구름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궈직루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숫자로 승부합니다. 많은 위성 중 일부는 구름 틈으로 관측 가능하죠. 심사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지금 태풍 중심부를 볼 수 있습니까? 궈직루가 화면을 넘겼어요. 하지만 태풍 중심부는 완전히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죠. 궈직루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심부는 어렵네요. 구름이 너무 두껍습니다. 저는 평가 노트에 적었어요. 중국 숫자는 많지만 핵심 관측 실패, 재난 중심부 무력. 회의장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네 번째, 일본 차례였어요. 타치바나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죠. 저는 숨을 죽였어요. 일본이야말로 제가 믿어온 기술이었으니까요. 타치바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일본 위성 영상이 떴어요. 맑은 지역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0.25m 해상도 완벽한 품질. 건물 창문까지 보일 정도였죠. 회의장에서 감탄사가 터졌어요. 하지만 타치바나가 화면을 넘겼을 때 태풍 지역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구름으로 덮여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죠. 타치바나가 변명했습니다. 우리 위성은 최고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광학 센서 한계상 구름을 뚫지 못하죠. 태풍이 지나가면 즉시 관측 가능합니다. 심사위원장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기다리라고 하시겠습니까? 타치바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계속 말했어요.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재난이 진행되는 동안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는 이미 늦어요.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제 평가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일본 맑은 날 최고 성능 하지만 악천후 무력, 재난 진행 중 관측 불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믿어온 확실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어요. 정밀도는 아름다워.
완벽한 영상은 감동적이야. 하지만 재난은 아름다운 날씨를 기다려주지 않아. 태풍은 맑은 하늘을 기다려주지 않아. 저는 7년 전 사이클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구름이 가득했었죠. 데이터가 지연됐고 현장이 혼선에 빠졌어요. 만약 그때 구름을 뚫는 위성이 있었다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을까? 제 머릿속에서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재난 감시에서 중요한 건 정밀도가 아니야. 조건이 맞을 때만 작동하는 완벽함이 아니야. 어떤 조건에서도 작동하는 확실성이야. 맑은 날 완벽한 사진 하나보다 태풍 속에서도 보이는 눈이 더 중요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제가 믿어온 안전한 기술은 사실 조건이 맞을 때만 안전했던 거야. 진짜 안전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작동하는 기술이야. 쉬는 시간이 선언됐습니다. 사람들이 복도로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평가 노트를 펼쳐놓고 다시 읽었습니다. 인도 악천후 대응 불가. 호주 부분 성공. 중국 숫자는 많지만 핵심 실패. 일본 맑은 날 최고 하지만 태풍 속 무력. 그리고 아직 시연하지 않은 한국. 저는 한국 자료를 다시 봤어요. SAR 광학 AI 퓨전. 악천후 0.3m급 영상 생성 10초. 재방문 35분 연속 관측. 사각지대 없음.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한국이 지금 이 태풍 속에서도 본다면? 그때 리나가 제 옆에 앉았어요. 아랍에미리트 국장이었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캐서린, 지금 중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눈이죠. 저는 그녀를 쳐다봤어요. 리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완벽한 영상을 하루 늦게 받는 것보다 조금 덜 완벽해도 지금 당장 받는 게 나아요. 재난 현장에서는 시간이 생명이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시간이 생명이에요. 리나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죠. 당신은 7년 전에 억울하게 당했어요.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녀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7년 전 상처. 아시아 기술에 대한 편견. 확실성에 대한 집착. 모든 게 제 판단을 흐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평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쳐다봤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도윤의 말을 떠올렸어요. 재난은 맑은 날에 오지 않는다.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재난은 준비된 날에 오지 않아. 최악의 조건에서 와. 그때 필요한 건 완벽한 정밀도가 아니라 작동하는 확실성이야. 회의장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 시연 차례였습니다. 서도윤이 단상에 섰어요. 저는 숨을 죽였죠. 이제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서도윤이 노트북 하나를 단상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을 회의장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죠. 움직임은 정확했고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저는 평가석에서 그를 지켜봤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서도윤이 말했습니다. 14기 위성 실시간 운용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노트북 화면을 띄웠어요. 스크린에 14개의 작은 창이 나타났습니다. 각 창마다 위성 하나씩이었죠. 전부 녹색 신호였어요. 정상 작동 중.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도윤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첫 번째 관측 지점 마닐라입니다. 태풍 11호가 마닐라 북쪽 100km에 있죠. 스크린에 마닐라 지도가 떴습니다. 태풍 구름대가 도시를 덮고 있었어요. 서도윤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위성 3호기 SAR 원시 영상 전송 시작. 화면 왼쪽에 흑백 영상이 떴어요. 거칠고 노이즈가 많았죠. 하지만 구름 아래 마닐라가 보였습니다. 건물 윤곽, 도로, 강. 회의장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어요. 서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SAR 원시 영상 해상도 약 1m급. 구름을 뚫고 관측했지만 품질이 낮죠. 이제 AI 퓨전을 작동시키겠습니다. 그가 엔터키를 눌렀어요. 화면 오른쪽에 진행바가 떴습니다. 광학 데이터 로딩, SAR 데이터 결합,
AI 처리 중.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똑딱거렸어요. 5초, 6초, 7초. 진행바가 100%에 도달했습니다. 10초 정확히. 새로운 영상이 화면 오른쪽에 떴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선명했어요. 구름 아래 마닐라가 완전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건물 윤곽이 뚜렷했고 도로 차선이 보였고 강물 흐름까지 파악됐죠. 0.3m급. 태풍 속에서 10초 만에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수가 터졌고 탄성이 쏟아졌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스크린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진짜야 이게. 허세가 아니야. 과장이 아니야. 진짜 작동하는 기술이야. 서도윤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연속 관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5분 재방문 시간을 실제로 확인하시죠. 그가 화면을 전환했어요.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오전 9시부터 지금까지 마닐라 관측 기록. 35분 간격으로 점이 찍혀 있었어요. 서도윤이 첫 번째 점을 클릭했습니다. 오전 9시 영상. 마닐라 북쪽에 태풍 구름대가 보였죠. 두 번째 점 9시 35분. 구름대가 조금 남쪽으로 이동했어요. 세 번째 점 10시 10분. 구름대가 마닐라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점 10시 45분. 마닐라가 완전히 구름에 덮였어요. 서도윤이 영상을 빠르게 재생했습니다. 마치 CCTV 녹화처럼 태풍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35분 간격이지만 연속으로 보니까 거의 실시간 같았죠.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에 빠져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입이 벌어져 있었죠. 이건 위성이 아니야. 하늘에 떠 있는 CCTV야. 연속 관측 사각지대 없음. 태풍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눈. 서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난은 맑은 날에 오지 않습니다. 구름 낀 날, 태풍 치는 날, 최악의 조건에서 옵니다. 우리 시스템은 그때를 위해 만들어졌죠. 정밀도보다 시간, 완벽함보다 확실성, 한 번의 완벽함보다 끊임없는 관측. 이것이 진짜 재난 감시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아니, 폭발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박수로 흔들렸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박수를 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움직이지 않았죠. 제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제가 믿어온 모든 게 지금 무너지고 있었어요. 정밀도가 전부라고 믿었어요. 확실성은 검증된 기술에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아시아 값싼 기술은 배신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진짜 확실성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작동하는 기술이었어요. 진짜 안전은 태풍 속에서도 보이는 눈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이 한국에서 왔죠. 제가 무시했던 작은 팀에서, 제가 비웃었던 초소형 위성에서, 제가 편견을 가졌던 아시아 기술에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제 편견이, 제 상처가, 제 고집이 진실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리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죠. 캐서린, 지금 중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눈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사람을 살리는 눈. 제가 7년 전에 놓쳤던 것. 골든타임. 만약 그때 이런 위성이 있었다면 사이클론 때 데이터 지연이 없었을 거예요. 구름을 뚫고 봤을 거예요. 35분마다 업데이트 됐을 거예요. 현장 구조팀이 정확한 곳으로 갔을 거예요. 골든타임을 지켰을 거예요. 저는 제 평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펜을 들었어요. 한국 항목에 적었습니다. 악천후 실시간 관측 성공, 10초 AI 퓨전 검증됨, 35분 연속 관측 확인됨, 사각지대 없음, 재난 대응 최적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죠. 진짜 확실성.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편견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진실을 놓쳤을까?
제 상처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무시했을까? 7년 동안 제가 믿어온 안전한 기술은 사실 조건이 맞을 때만 안전했어요. 진짜 안전은 지금 제 눈앞에 있었죠. 태풍 속에서도 작동하는 한국 위성. 구름을 10초 만에 뚫는 기술. 35분마다 끊임없이 보는 눈. 저는 서도윤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과장도 없고 자랑도 없고 그냥 침착하게. 진짜 기술을 가진 사람은 허세를 부리지 않아요. 데이터로 말하죠. 증명으로 말해요. 저는 제 평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어요. 제 감정 변화가 완료됐죠. 공포에서 경외로, 경외에서 부끄러움으로. 그리고 지금은 존경. 한국 기술에 대한, 서도윤에 대한, 진실에 대한 존경.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시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평가 노트를 펼쳐놓고 다시 읽었습니다. 인도 악천후 대응 불가. 호주 부분 성공. 중국 핵심 실패. 일본 맑은 날 최고 태풍 속 무력. 한국 진짜 확실성. 제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어요. 진실이 증명됐죠. 저는 평가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창밖을 보니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맑았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했으니까요. 진실을 택하는 것, 데이터를 따르는 것, 편견을 버리는 것, 그리고 마일스의 협박을 끊어내는 것.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셀린 기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조작 시도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7년 전 기록이 세상에 나와도 상관없어요. 진실이 더 중요하니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내일 최종 평가. 제 점수는 이미 정해졌죠. 한국 1등. 데이터가 말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최종 평가 발표를 앞두고 회의장에 모였습니다. 저는 평가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 결론은 명확했죠. 한국 1등. 데이터가 증명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회의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필리핀 대표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심사위원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태풍이 예상보다 빨리 세부섬에 접근하고 있어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물었어요. 어떤 상황이죠? 필리핀 대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태풍 11호가 방향을 틀어서 세부섬으로 직진하고 있어요. 예상 도착 시간 2시간 후. 현지 기상청은 긴급 대피령을 내렸죠. 하지만 정확한 영상이 없어서 대피 경로를 못 정하고 있어요. 심사위원장이 즉석에서 결정했습니다. 각국 위성, 지금 당장 세부섬을 볼 수 있습니까? 이건 시험이 아닙니다. 실제 재난 상황이에요. 인도 대표가 고개를 저었어요. 구름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였죠. 부분적으로만 가능해요. 중국 거직루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 후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세부 상공이 완전히 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 위성도 못 봐요. 일본 타치바나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광학 센서 한계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가능하지만 지금은 무리예요. 필리핀 대표가 절규했습니다. 2시간 후면 태풍이 도착해요. 구름 거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회의장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서도윤이 조용히 일어섰어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서도윤이 노트북을 열었죠. 3분 후 가능합니다. 그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스크린에 14기 위성 운용 화면이 떴습니다. 위성 7호기 세부 상공 통과 예정 2분 후. SAR 관측 준비.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저도 평가 노트를 내려놓고 스크린을 쳐다봤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서도윤의 손이 흔들림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2분이 지났습니다. 스크린에 메시지가 떴죠.
위성 7호기 SAR 데이터 수신 시작. 흑백원 시 영상이 화면 왼쪽에 나타났습니다. 거칠었지만 세부섬이 보였어요. 구름 아래 섬의 윤곽이 보였죠. 서도윤이 말했습니다. AI 퓨전 작동. 진행바가 화면에 떴어요. 5초, 6초, 7초, 10초. 선명한 영상이 화면 오른쪽에 나타났습니다. 세부섬 전체가 보였어요. 침수지역, 안전지역, 대피 경로까지 명확하게 파악됐죠. 필리핀 대표가 스크린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저기요, 저기 남쪽 해안가. 제 고향이에요. 가족이 있어요. 서도윤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남쪽 해안가가 크게 보였어요. 일부 지역이 이미 물에 잠기기 시작했죠. 필리핀 대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급하게 현지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 빨간색 표시된 곳 즉시 대피하세요. 북쪽 고지대로 가야 해요. 서도윤이 추가 분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예상 침수 깊이, 안전 대피 경로, 도로 상황. 모든 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죠. 필리핀 대표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가족을 살렸어요. 회의장이 진짜 박수로 터졌습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었어요. 진짜 재난이었고, 진짜 사람들이었고, 진짜 생명이었죠. 기술이 사람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재난감시야. 이게 진짜 확실성이야. 시험장에서 완벽한 점수가 아니라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기술.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더 이상 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게 전부예요.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아시아 태평양 재난감시 위성 네트워크 주도국 대한민국. 박수가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한국 팀이 서로 악수하고 포옹했죠. 저는 평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제 점수는 데이터를 따랐고 데이터는 진실을 말했어요. 그날 오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한국 팀에게 축하 인사를 했죠. 저도 서도윤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서 박사님. 서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캐서린 평가관님.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기준이 틀린 게 아닙니다. 조건이 바뀐 겁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에요, 제 편견이 틀렸어요. 제 상처가 진실을 가렸죠. 서도윤이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밀도와 속도가 합쳐지면 재난 앞에서 가장 강해집니다. 일본의 기술도 훌륭해요. 우리가 협력하면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협력 맞아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 완벽함을 추구하는 기술과 확실성을 추구하는 기술이 만나면 진짜 안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마일스가 저를 불렀습니다. 캐서린, 잠깐 얘기 좀. 저는 서도윤에게 양해를 구하고 마일스 쪽으로 갔어요. 그는 복도로 저를 끌고 갔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뭐 한 거야? 한국 1등? 너 미쳤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데이터를 따랐을 뿐이에요. 마일스가 비웃었습니다. 데이터? 7년 전 기록 나와도 후회 없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후회 없어요. 진실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셀린 기자에게 이미 증언하기로 했어요. 당신의 조작 시도에 대해서요. 마일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한 발 앞으로 다가갔어요. 7년 전 당신이 저를 희생양으로 만든 것도 증언할 거예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마일스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섰어요.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어갔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어요. 7년 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사라진 느낌이었죠. 회의장으로 돌아왔을 때 셀린 기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어요. 올바른 선택이에요, 캐서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죠. 셀린이 녹음기를 꺼냈어요. 준비되면 증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7년 전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일스가 어떻게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는지, 이번 평가에서 어떻게 조작하려 했는지, 모든 것을요. 증언을 마치고 나니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장 창밖을 쳐다봤어요. 비가 그쳤고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7년 전 사이클론 때 제가 스스로에게 한 다짐. 아시아의 값싼 기술은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배신한다. 그 문장을 이제 바꿀 때가 됐어요. 재난은 편견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진실은 구름 위에서 빛난다. 저는 평가 노트를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한국 항목을 다시 읽었어요. 악천후 실시간 관측, 10초 AI 퓨전, 35분 연속 관측, 사각지대 없음, 진짜 확실성.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제가 적었던 문장. 기술이 사람이 되는 순간.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제 상처도 덮을 때가 됐어요. 7년 전 편견도 아시아 기술에 대한 불신도 모두 내려놓을 때가 됐죠. 리셉션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쌌어요. 내일 싱가포르를 떠날 예정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요.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어요. 구름이 완전히 걷혔죠. 저는 별을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기상학자였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게 말했죠. 캐서린, 구름은 진실을 가려도 진실은 결국 구름 위에서 빛난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제 편견이라는 구름이 진실을 가렸어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죠. 한국의 기술, 서도윤의 확신, 데이터의 증명. 모든 진실이 구름 위에서 빛났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